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설비 기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주로 기출 유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것은 용어 자가 전기통신 설비에 대해서 있죠. 자가 전기통신 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의 타인의 전기통신 내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를 말한다. 해서 이것도 그 정의가 돼 있죠. 전기통신 설비 등등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가 전기통신 설비라 하면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타인이었죠. 자신의 전기통신을 이렇게 자가죠. 설치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말한다 해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요거 용어는 조심스럽게 정리하시고요. 전기통신 사업자란 허가를 받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란 전기통신 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 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 선로, 그 밖의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법에 대한 정의, 자가통신 설비, 사업용 설비, 자가통신 설비,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아연 사태가 일어나서 통신 장애 발생에 대해서 통신 장애로 인한 영무 중단에 관련된 이용자 고시가 일부 개정됐고요. 그래서 기관통신 사업자는 중요통신 설비를 2시간 이내에 그 장애 조치해야 되는 거고, 부가통신 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그 서비스를 완료해야 되는 거고, 영무 재개는 어떻든 간에 30일 이내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이제 앞으로 신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그 총칙의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 위주로 해서 그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편적 영무의 제공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문제로, 유사 문제로 봐서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뭐 보칙 등등이 있는데요. 이용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뭐 이런 것들도 문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 법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법만 간추려 봤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통신 사업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전기통신 사업, 전기통신 설비를 공사하는 거,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거, 기자재를 생산하는 거,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앞에 한번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풀어도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통신 역무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로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기통신 사업자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그래서 2012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사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할 수 있는 전기통신 사업은 해서 2014년 문제인데요. 이거는 별정통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 별정통신, 지금은 부가통신 사업자라고도 하고요. 별정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서 미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요 장관 이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기정보통신부. 그래서 현재 장관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및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사업 계획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번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한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 표준을 제정한다. 이 표준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대학생분들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법 위주로 보면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 표준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4번 전기통신 사업자의 법원, 검사, 수사관에서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죠. 주소 전화번호 줄 수 있죠. 이용자의 아이디 줄 수 있죠. 동상 부동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답을 4번으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런 문제가 2021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꼭 갖고 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된 거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에 한번 출제되고 만 거는 이제 버려도 되는데 이게 꾸준히 출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보칙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시 그 요청을 따를 수 있다.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기타 가입 및 해지를 해서 정보통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 제공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 제공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공평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요금은 전기통신 영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고, 기존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설비 등에 대한 통합 운영에서 기존통신 사업 통합 운영에서 이런 말은 별도로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전기통신 사업 총칙에 정리되어 있고요.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 안 된다. 공평 신속하게 해야 된다. 요금은 전기통신 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게 영무를 공평히 저렴하게 제공해야 된다. 6번 보편적인 영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를 지정할 때 미 창구 장관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2013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네요. 13, 15, 16에서 전기통신 영무의 기술 능력, 사업 규모, 요금 수준, 가입자 수. 그래서 요금 수준하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갖고. 과기정 통보 장관은 보편적 영무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 규모, 품질 및 요금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영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으로 돼 있죠. 7번 다음 중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영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증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공공이익과 안전. 그래서 여기 전기통신 사업법사 4주에 보편적 영무 제공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보편적 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대통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 영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정보화 등등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전기통신 사업의 보편적 영무 제공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복지, 최신 기술의 미래 적용, 정보 촉진. 이거 공부 안 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당연히 답이 3번인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제 눈에 익죠. 정보통신 기술 발전 정도, 영무의 보급, 공공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정보화 촉진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 보편적 영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 사업법 제4조의 보편적 영무 제공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편적 영무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품질 및 요금 수준과 전기통신 사업자의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기술 능력, 요금 수준, 사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같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보편적 영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편적 영무에 대한 제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 사업의 발전 정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정보통신의 보급, 이익, 복지, 정보화 촉진. 요거는 보편적 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편적 영무의 제공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전기통신 사업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 제공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통신 자료 제공 대장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되는가? 그래서 통신 비밀의 보호라고 되어 있어서 1년간 관련 자료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기통신 번호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통신 영무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 사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활성 조성 및 국가 자원인 전기통신 번호의 효율적 관리 위하여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 이용자의 편익, 영무 제공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양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12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 번호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목적을 볼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통신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하는 거랑 전기통신 번호 자원 관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기통신 영미 효율적 자료 제공하기이고 이용자의 편익 제공, 전기통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13번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영무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공공이익, 영무의 보급 방법. 많이 읽어보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영무에 그 제공이 돼 있죠. 그냥 보고 시험을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리하시고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편적 영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유선전화 서비스, 자가전기통신, 긴급통신, 장애인 저소득. 그래서 보편적 영무의 제공에 대해서 정의가 별도 돼 있죠. 그래서 보편적 영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유선전화, 긴급통신,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거랑 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영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동전화, 유선, 긴급 장애인, 그래서 이동전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동전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거고. 16번 전기통신 사업의 경영 주체는 전기통신 사업은 이용자란 전기통신 영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 영무 이용에 관한 계획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17번 다음 전기통신 업무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 제한 및 정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 설비에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해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 있는 거고요. 제한 정지 시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 업무의 중요 통신 업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이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업무의 제한 시 정지할 때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체 없이가 아니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18번 전기통신 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의 시책을 강구하는 기관은 우리는 과기정통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번 우리나라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누가 관장하는가?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유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헌, 음향,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기통신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과 정보통신을 정리해서 갖고 가시고요. 전기통신법에 따라 전기통신 설비에 관한 장치, 기기, 부품 또는 선조 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기통신 기자재라고 하죠. 전기통신 기자재래 하면 전기통신 설비에 사용되는 장치, 기기, 부품 또는 성질을 말한다 라고 해서 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기통신 역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 역무란 전기통신 설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